애들이 애들을 한대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애들애들 돌콩 제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오랜만이래. 네, 죄책감이 들지만 결국 일주일을 넘기고 말았어요. 일주일 동안 뭘 그렇게 하느라 바빴을까요? 아, 뭐 여러 개, 뭐 콧바람도 쐬러 갔다 오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개를 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바빴는데. 아, 그래요? 네. 왜요? 요즘 뭐 하셨는데요? 저는 거의 뭐 백수를 진짜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졸업식 하니까. 아, 선배님이시군요. 그래서 졸업식 전에 완전 준 백수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네. 새벽 4시에 자서 아. 밤 12시에 일어나고 다시 1시부터 자서 6시에 일어나는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뭐 웰빙 라이프인데요. 돌콩씨 네. 그 얘기 우리 엄마가 들으면 네. 너 때릴지도 몰라요. 돌콩씨는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이번 주요? 저는 그냥 제가 평소 좋아하던 선생님도 오랜만에 만나 뵙고. 선생님. 네, 제가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뵀던 선생님이죠. 음. 근데 되게 그 영상 다큐 찍는 분이신데 제가 영상에 잠깐 관심이 있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많은 충고를 해주시던 간신이냐고. 죄송합니다. 충고를 해주시던.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네네. 네, 오랜만에 뵙고 좋았겠다. 네, 인사를 드리고 또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죠. 네. 저는 진짜 찾아뵙고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번에 졸업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졸업 전에 교수님 찾아가지고 상담 이런 거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없다고요? 어. 왜냐면 내가 너무 막 빌러가는 것 같고 아. 막 부탁드리러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못 가겠더라고요. 고민 상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 상담을 하러 가도 뭐랄까 교수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쟤 또 비비러 왔구나 라는 아. 식으로 받아들일까봐 나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웃기죠?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는 교수님을 저는 찾았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네네 맞아요. 이제 제재 씨가 좀 입모양으로 우리만의 사이를 아무튼 제가 아는 교수님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제 제재 씨랑 저랑 아무래도 학과가 다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럴 만한 교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서. 네. 좋겠다. 네. 저 이번 주에 금요일에 졸업식 해요. 와요. 꽃다발 들고 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 이번에 졸업식 때 입으려고 네. 예쁜 원피스도 샀거든요. 근데 그거 있어요. 원피스를 사니까 코트를 사야겠는 거야. 그 뭐라고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아니 플라시보는 아니지. 그거 뭐지? 하나 맞추면 다 맞추고 싶은 나 그런 거 몰라. 아, 그래요? 어. 저도 넘어갔죠? 근데 그래서 코트를 안 사는 방향 대신에 신발을 네. 사려고 했어요. 아. 왜냐면 내가 키가 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힐이 살색 하나 있는데 네. 거기다가는 살색 힐을 신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검정색 힐을 사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저 그게 한 4일? 5일 정도면 올 줄 네네네.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수제화라 네. 오려면 2주 이상 걸린다는 오 거예요. 마이. 심지어 인터넷 후기 찾아보니까 3주 넘게 걸리고 한 달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어. 졸업식은 이번 주인데. 그러니까 나는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그래서? 취소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그래서 취소해놓고 네. 아까 아침에 샤워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샤워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알람이 온 거야. 네네. 은행 알람이. 그래서 뭐라고요? 돈이 들어왔다고. 아. 그래서 뭐지? 나 돈이 들어왔네? 그래서 나 누구한테 돈 빌려줬나? 막 이런 생각했어. 근데 금방 알았죠. 아. 내가 쓴 돈이 돌아온 거구나 아. 생각을 했었죠.
가끔 기분 좋고 싶으면 응. 사고 환불하고 뭐 있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해보고 그게 뭐야? 그러면 아. 네 그나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본론으로 저 응. 그거 하나 있어요. 뭐요? 다짐. 이번 녹음의 다짐. 이번 녹음에 다지? 네. 뭐죠? 제가 첫 번째 그 녹음을 응. 제 편집을 제가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제 그 말을 듣는데 응. 되게 말을 먹는 게 많더라고요. 본인이 네. 씨가 그래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자 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제주도 약간 발음이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아니 근데 제재 씨는 되게 똑바로 하시던데? 저는 되게 뭔가 그래? 방금도 하시던데 하는데 하시던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라. 하시던데? 라고 좀 발음을 또박또박 하자. 네, 또박또박 하자. 아 그리고 저 들어봤는데 네.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 아,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없긴 아 근데 나는 우리 원래 약간 말이 빠른 그쵸, 타입이니까. 그쵸,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힘들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우리 네, 있는데 약간 1.2배속 느낌? 저희가 뭔가 이렇게 목표를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어떤 거에 목표를 두면 맞아.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그 얘기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편집하면서는 이제 오디오가 꽉 채워져서 음.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시행착오를 이제 거쳐야 되니까 맞아요. 또 들으시는 네. 분들 중에 혹시 빠르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불만이 분들이 있으면 있다면 네, 욕 빼고 둥글둥글하게 그쵸 둥글둥글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말이 빨라요. 뿌잉뿌잉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희 그럼 아, 이제 본론으로 정말? 들어가 볼까요, 네. 조금씩? 이요. 저희 이번 회에서 얘기를 해볼 광고는 룩한 광고는요? 룩한 광고는요. 기아 자동차의 올뉴 모닝 광고입니다. 네. 이게 2017년 1월에 온에어가 됐고요. 이사편, 여행편, 드라이브편 3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광고인지 저희가 이따 얘기를 해드릴 테지만 네. 뭐 저희 설명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네. 어떻게 보실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냐면 네. 유튜브에서 그냥 올뉴모닝 이사편 이렇게 치시면 광고는 대부분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3편이 온에어가 됐지만 크리에이티브 방향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서 네. 새 광고를 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가장 많이 접했던 이사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릴까요? 조금씩. 이사편이 저희가 본 시나리오 3개 중에 시리즈 3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심은경 씨가 이모의 진경 씨 집에 이사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실은 그 모닝차를 이제 후방 주차를 하는데 박정민 씨가 이제 오라이 오라이 이러면서 그 도움을 주죠. 네. 그렇지만 심은경 씨는 앞에 있는 카메라로 후방 카메라로 아유 다 보이가 됐냐 이러면서 이렇게 귀엽게 대사를 또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를 끝내고 짐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진경 씨가 뭐 경차니까 짐 별로 없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되게 차체가 그 트렁크가 넓어가지고 짐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사가 나오는데 네. 심은경 씨가 이제 멋쩍어서 박정민 씨가 도와주니까 짐 옮기는 걸 도와주니까 차가 너무 넓죠 이렇게 귀엽게 대사를 치는데 박정민 씨가 어떻게 하죠? 박정민 씨가 어떻게 하죠? 대사를 이제 네 너무 넓네요 라고 네, 너무요. 이랬어. 네, 맞아. 맞아. 네 너무요 이렇게 그래서 또 피식 웃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는 광고였네요. 네 재밌었어요. 그 올리모닝을 출시하는 광고주, 네. 광고주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제품 소개를 안 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주마로 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품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품 이름 올 뉴 모닝. 올뉴모닝. 네. 올뉴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차 모델의 이름에. 그쵸? 맞아요. 제가 조사하다가 기아 자동차 연역 같은 걸 봤거든요. 근데 오. 올뉴 붙은 시리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진짜로. 거의 다 뭔가 바꾸면 다 올뉴로 하는 것 같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아이폰 6S, 뭐 아이폰 5SE 이런 것처럼 굉장히 괜찮았던 모델들의 뉴 버전을 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근데 아직은 올뉴라는 게 소거가 되기는 하는데 네. 과연 이 앞에 있는 올뉴라는 네이밍 자체가 언제까지 뉴하게 들릴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신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저 옛날에 방송 공부할 때 네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왜 편성할 때 네. 무한도전이 잘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네. 무한도전 앞이나 뒤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네네. 프로그램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한도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편성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모닝 같은 경우도 모닝이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예를 들어 뭐랄까 이브닝을 출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닝에 업혀가는 전략으로 이브닝? 지금 웃겼어. 그래서요. 전략으로 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완전 아. 돈을 아낄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쵸. 신뢰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돌콩씨 말대로 올뉴가 언제까지 올뉴하게 들릴지는 네. 잘 모르겠기는 하네요. 네. 저도 모닝은 좋아요. 근데 새로움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올뉴를 맨날 말하기는 네, 뉴하지 않게 들린다는 네, 거군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네네. 이름 그렇고 이름 되게 길게 설명했네요. 가격이 950만 원에서 1,400만 원대예요. 차 종류에 대해서는 되게 싸죠. 되게 싼 차지만, 그래요? 네, 그죠, 경차니까. 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제품 종류를 봤을 때는 차라는 것 자체가 고관여 제품이잖아요. 네, 고관여예요. 가격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맞아요. 일단 종류는 아까 계속 말했듯이 경차고요. 그리고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기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펙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차 최초라는 워딩을 되게 자랑스럽게 많이 붙여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최초인가 하고 봤는데, 첨단 제어 기술, 첨단 제동 기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세부적인 기술은 TBBB, 뭐 SLS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다 넘기고요. 말해도 몰라. 네. 그리고 연비도 동급 모델 중에 최고 연비를 가지고 있대요. 경차 자체가 연비를 되게 중요시 할 만한 그런 종류다 보니까 네네. 연비도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네. 경차라고 하면 사고 나면 끝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뒤집어지거나 네, 바로 찌부되거나 다쳐버릴 것 같은. 네. 네네. 뭐 경차라는 것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테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초고장력 강판을 이용해서 네. 충돌 안정성을 조금 더 높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론은 경차답지 않게 첨단 기술들, 안전, 편리 쪽에서 네. 첨단 기술을 많이 활용했다. 이게 제일 중점적인 스펙인 것 같아요. 슈퍼 경차군요. 네, 슈퍼 경차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의 크기, 경차라는 것 자체가 네. 차의 크기와 엔진의 배기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막 다른 기술들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품 안에서 변형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대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경차의 경쟁적인 그런 경쟁할 수 있는 요소는 네. 패키징이 관건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패키징이라는 게 그 차의 디자인 패키징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거를 포장하는 마케팅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건가요? 후자가 맞아요. 그 디자인은 사실 뭐 그 조그만 걸 얼마나 맞아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네. 뭐 그거는 또 속단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디자인 요소는 아니고요. 네네. 이 차에서 얼마나 더 차별성, 유니크함을 넣고 뺄 수 있는가, 그 기술들을 얼마나 집약해서 소구시키는가, 네, 그런 패키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슈퍼 경차, 네, 슈퍼 경차 올리모닝을 바로 똑바로 해주세요. 슈퍼 경차. 슈퍼 경차 네. 를 출시하고 있는 네. 기아 자동차, 이 광고의 광고주가 되겠죠. 네. 역시 기아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죠. 네.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기에는 기아 자동차의
라이벌 업체가 현대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가지고 있는 모 그룹 자체는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이번 캠페인을 만든 대행사인 이노션 월드와이드도 현대차 그룹 계열사죠. 네. 아니 제가 그 현대차 기아차가 인수합병 됐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네. 내용을 잘 몰라서 아. 관련해서 좀 알아보다가 네네. 그 현대그룹 가게도 가게도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네. 그게 뭐 솔직히 이번에 얘기하는 광고도 물론이고 이번 기아차랑도 조금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뭐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니까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태초에 현대그룹이 있었습니다. 아, 나 이 대사가 너무 웃겨. 태초현대 웃겨. 성경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주영 회장 아시죠? 네, 손 때리고 알아요. 북한 갔던 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현대그룹을 만들어서 이분이 병환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 네. 둘째 아들인 정몽구와 네. 다섯째 아들인 정몽헌의 공동회장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데 둘이 경영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면서 뭐 누가 누구를 물러나게 하려고 뭐 그의 신복을 어떻게 하고 좌천시키고 그런데 뭐 누구는 뭐 아버지 사인을 먼저 받은 문서가 있니 어쩌니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왕자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롯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 막- 박공 씨. 낯선 이야기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국민들 앞에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네.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게 되고 그 주주들의 압박에 의해서 네. 세 부자가 모두 현대그룹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주영 회장 사후에 네. 둘째 정몽구에게 현대차그룹, 네. 다섯째 정몽헌에게 현대야산이랑 현대건설 포함된 현대그룹,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한테 뭐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등이 가게 되면서 현대그룹은 쪼개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얘기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왕자의 난 이전에 네. IMF 위기로 사실상 부도를 맞았고 그 정주영 회장 있을 때 그의 네. 주도하에 현대그룹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현대그룹이 쪼개지게 되면서 현대차랑 같이 빠져나왔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현대차 그룹이기는 하지만요. 네. 두 회사는 완전히 하나가 됐다기보다는 네.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합병 이후 처음으로 기아 자동차 매출이 현대차보다 매출이 좋았다고 해요. 다들 알고 있는 K7이나 니로 등의 신차가 반응이 좋았던 게 이유로 꼽힙니다. 작년에 처음 기아차가 현대차를 앞질렀군요. 네, 이게 사실 뭐 기사가 되게 많이 났어요. 뭐 같은 현대 안에서 뭐 기아차 웃고 현대차 울고 자극적이야. 뭐 형 이기는 아우 등장 뭐 이런 식으로 어땠어? 자극적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아차 분들은 이제 물론 좋았겠지만 현대차 직원들은 그쵸. 좀 짜증났을 것 같아.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기아차가 지는 거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뭐 현대차가 지는 거는 그쵸.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구나. 네. 그러면 이번 광고 만든 대행사 어딘지 돌콩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대행사 이노션 월드와이드. 이노션 월드와이드인데요. 현대그룹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회사. 현대차 거죠. 네네, 현대차. 자회사한테 이제 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월드자가 붙은 것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과 함께 광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전환점 아니면 이슈라는 걸 보면은 2015년에 사실 이거 15년인지는 확실하진 않나요? 근데 네네.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터 제러미 크레이건을 영입하면서 되게 큰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고요. 제러미 크레이건은 폭스바겐이나 그리고 유명 백화점 등의 대표작을 많이 만들어낸 네. 글로벌적인 광고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외 글로벌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이 나왔고요. 혹시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네. 근데 혹시 바이바이 헬로우 리스라는 카피 바이바이. 들어봤어요? 헬로 리스.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 카피가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이 카피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네. 자동차의 소유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뿐만 아니라 기사나 그 뭐라 그러죠? 수필 같은 거 뭐라 그러죠? 평론? 오피니언 같은 거? 네, 그런 거. 뭐 기사에 쓰는 사설론 그런 거에도 이 카피가 되게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명작이구나. 이거를 이제 이 크리에이터가 들어와서 이노션 월드와이드에서 제작된. 그런데 네. 졸국 씨는 이거 할 때 그럼 이거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아니요. 사실 이게 바로 와닿진 않았는데 네네. 이거를 계속 보니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색다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저는 이때는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 그냥 애기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애들입니다만은 근데 진짜 별로 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대단하죠. 멋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뭐 광고가 단지 제품에 대한 인식만 바꾼 게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제품군 자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근데 사실 이걸 나왔을 때 바로 인식한 건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우린 아직 애들이니까. 그쵸. 겸손을. 이노션 월드와이드에 대한 얘기를 네. 제가 더 해보자면 네. 현대는 물론이고 현대 기아차 광고 캠페인은 대부분 이노션에서 만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자는 제일기획에서 만들고 뭐 농심은 농심기획에서 만들고 그런 것처럼 약간 당연한 공식처럼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인하우스 대행사인 경우에 모 그룹의 광고를 계속해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안일해질 수도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공무원들처럼. 공무원처럼. 근데 제가 그 학교 선배님들 특강하는 자리에서 이노션 가신 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요. 네네. 한 분은 매체팀이라서 이제 기획 쪽은 아니셨고, 네. 이제 한 분은 모바일 쪽이었나? 그래서 뭐 일반적인 AE 분은 아니셨고, 디지털 관련 부서이셨는데, 네. 두 분 만났을 때 듣기로는 의외로 네. 현대차가 뭐 바로 이노션한테 주기보다는 경쟁 PT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근데 또 모르죠. 저야 듣기로 그쵸. 그런 거니까 잘 네.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듣기는 했어요. 근데 광고계 자체가 네. 그렇게 막 인맥으로 이거 주고 물론 한 번 하면은 계속 신뢰가 쌓이는 건 맞지만 네. 그렇게 쉽게 안일해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듣긴 했어요. 안 이루어지면 또 안 되는 그쵸, 절대 안 되죠. 그런 분야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은근히 많이 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게 인하우스 경우에 모기업의 상황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대요. 그런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네. 증권가에 따르면 이노션의 경우 현기차의 글로벌 신차 광고를 기반으로 유기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 제일기획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한계에 직면 유기적인 성장이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본다고 해요. 특히 지난해에 이노션은 매출 1조 원을 최초로 돌파했는데요. 네. 그중에 현기차 신차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2017년 같은 경우도 현대차 제네시스에서 신차가 나오게 되나 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묶여가긴 묶여가는구나. 네네. 근데 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게 이노션한테도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낮추기 위해서 해외 광고 회사 등을 이노션에서 인수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국내외 글로벌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거군요. 네네. 회사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컨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컨셉 얘기 제가 돌콩이 해볼게요. 일단 이 올뉴모닝 광고는요, 굿모닝 패밀리 컨셉으로 기획이 되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패밀리 컨셉인 만큼 또 드라마타이즈 형태의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진짜 드라마타이즈 광고들은 진짜 재밌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코미디를 느끼기가 쉽고요. 네. 그래서 사실 광고 자체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에 실린 아마도 PR 기사인 것 같은데 기사에 따르면 진경은 신은경의 이모로 박정민은 진경네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로 설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모두의 공감을 얻기 위해 새 배우를 선택했다.
하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타겟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네. 타겟을 보면요. 모델에서 바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심은경 씨가 약간 캐릭터가 맹하고 약간 젊고 맹하고 거기에 워딩이 주목하지 약간 우리 같은 사회 초년생? 우리 아직 사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서툰 사회 초년생?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네. 운전에 서툴고 다른 것보다 이제 연비, 트렁크 넓이 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를 찾는 사람들에 부합하는 캐릭터라서 타겟도 잘 엮여지는 것 같아요. 아니지. 타겟이 그러니까 캐릭터가 잘 엮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입이 많지 않고 운전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겟을 하는 듯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경차를 젊은 세대들이 쉽게 타기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델 3명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중을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성별도 두 성별이 같이 나왔고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심은경은 20대 초반 여성, 그리고 박정민 씨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 그리고 진경 씨는 중년 여성.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나오면서 네. 뭔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 물론 세 명이 다 가족은 아니지만 네네. 가족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게 네. 일본 가정들을 살펴보면 차를 2대 가지고 있는 집이 많아요. 네네. 근데 하나는 좋은 차, 음.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가족 공룡이라고 할까? 네, 아니죠. 가족이 이제 어디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고급진 차를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막굴릴 저렴한 차, 이렇게 상반되는 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을 겨냥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내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돌콩 씨가 한 생각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모닝 같은 경차를 한 가족에서 전원이 쓰기보다는 그쵸. 확실히 예를 들어 아빠 차 하나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자식 세대에서 하나 경차 같은 거 뽑고 맞아요. 이런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장 보러 그냥 그렇죠. 가는데 막 세단 이런 거 몰고 가는 거는 괜찮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네, 장바구니 차 정도? 그렇게 쓰는 집도 많아서 저는 그렇게도 타겟을 잡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 다음에 톤 앤 매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톤 앤 매너 모델 한번 네. 좀 더 짚을게요. 네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심은경 씨, 진경 씨, 박정민 씨가 모델로 세 분이 있었고요. 네네. 저는 여기서 되게 주인공은 심은경 씨였지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라고 해야 되나요? 주목하고 싶었던 건 진경 씨였어요. 되게 연기가 네. 담백하다라는 생각,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드라마타이즈에 딱 어울리는? 네네. 약간 드라마에 나오시는 것도 보면 되게 감성적이기도 한데 유머도 또 끌어내시고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를 아주 잘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가 되게 담백한데 잘 CF에도 스며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 돌콩 씨가 얘기하고 깜짝 놀랐던 게 네. 저도 세 배우 중에 가장 주목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건 진경 배우였거든요. 왜냐면 이 진경 씨가 하는 대사들을 보면 네. 야, 뭐 연기 좋다. 이런 식으로. 완전 진경 씨 같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받아들여지기에는 네. 그냥 좋다고 막 얘기하네? 되게 광고스러운 대사네? 라고 맞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광고스럽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패밀리끼리 할 수 있는 대사답게 자연스럽게 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저도 진경 씨가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을 둘이 같이 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톤 앤 매너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톤 앤 매너는 역시 돌콩 씨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영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남달라. 남다른 것 같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톤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비비드라는 워딩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일단 되게, 뭐랄까?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확실한 느낌? 네. 일단 집이 정원이 있잖아요. 네, 앞에 네. 가든이 조금 있는데 거기 초록색 잔디가 되게 눈이 부셨어요. 눈이 부셨어요. 초록초록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되게 개성 있는 것 같고 별거 아닌데 되게 눈에 잘 띄는 그런 CF가 그런 느낌이 들길래 뭐 이런 요소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원색이 분명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말씀을 드리자면 심은경 씨는 노란색, 박정민 씨는 빨간색, 진경 씨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물론 그 옷들 안에 뭐 셔츠를 배치했다던가 이렇게 코디를 하긴 했지만 분명 이건 노란색을 의도했어, 이건 분명 빨간색을 의도했어, 이런 정도로 네. 원색을 분명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는 경차의 그 모닝이 가지고 있는 산뜻함하고 경쾌함을 서술해주는 듯 했어요. 네. 그래서 모닝을 타면 즐겁다, 경쾌하다, 발랄하다 이런 점과 잘 엮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모닝에 잘 어울리는 톤 매너를 굉장히 잘 선정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비비드 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네. 매너는 그와 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네. 유쾌하다, 차의 스펙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유머로 승화시킨 점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다음 슬로건 씨는 라고 할 뻔했어요. 슬로건은 제제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광고의 슬로건은 스마트 컴팩트. 네, 스마트 컴팩트 올리모닝 이게 네. 슬로건이죠. 네.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뭐 그렇게 대단한 임팩트는 느끼지 못하겠는 그런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자고 하기에 뭐가 없어. 얘기할 만한 뭐가 없어. 뭐 근데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컴팩트하지만 스마트해. 아니면 뭐 기존 모닝보다 스마트해라는 거를 굳이 돌려 말할 것 없이 직설적으로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뭐 대단하게 돌려 말해야만 좋은 카피인 건 아니니까요. 또 특히 저는 뭐 헤드나 메인이 아니고 슬로건이라면 뭐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공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뭐 슬로건이 바짝바짝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저도 뭔가 이렇게 별로였어요. 왜냐면 저는 특히 안타까워. 컴팩트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모닝은 그 자체로 뭔가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또 컴팩트라는 말을 써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뭐 이견이 있으세요? 왜냐면 저는 스마트 컴팩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랑 컴팩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 하려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컴팩트한데도 스마트해라는 거를 모닝은 꼭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기는 하네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저는 또 스마트라는 단어가 요즘 너무 흔하잖아요. 일단 스마트 맞아. 자체가 흔하긴 하고 진짜 맞아요. 네, 스마트라는 단어가 너무 흔해서 더 이상 스마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스마트라는 말이 더 이상 인식되지도 않고 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네, 제로 네. 베이스인 느낌? 맞아, 제로 베이스. 그런 그래서 느낌이. 더 이상 이제 뭔가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없는 단어 같아서 두 개 다. 네,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럼 뭘 쓰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박정민 씨가 CF를 완성하고 인터뷰하는 것 중에 경차 같지 않은 명차라는 문구를 썼더라고요. 되게 보고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멋있다. 네, 이게 훨씬 좋은 슬로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경차 같지 않은 명차.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를 조금 더 줄여보면 네. 어떨까 해서 명차의 경차 정도로 슬로건을 짜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네. 물론 정말 진짜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한글 슬로건이라 그런가? 이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영어 대비일 수도 있고요. 네. 너무 클래식한 느낌? 너무 무거운 느낌? 약간 중형 세단에 나오는 SM5 경차 명차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올리모닝이 갖고 가야 하는 가볍고 발랄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뭐랄까 이게 슬로건에 나온 건 아니고 이 모델이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델이 돈 받고 그냥 연기만 하는 거가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생각? 네. 그런 멋진
카피? 네.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근데 물론 진경 씨랑 그 심은경 배우도 네. 인터뷰를 했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딱 그 카피를 내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박정민의 힘이구나. 역시 동주 친구. 동주 친구. 공주 친구. 아, 그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 좋아가지고 그랬고요. 슬로건 얘기를 해봤으니까 메인 카피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광고 같은 경우는 메인 카피랄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대화가 이끌고 가는 광고예요. 네. 뭐 아까 말했다시피 다 보이거든요. 뭐, 와 많기도 하다. 네. 나 진경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그리고 뭐 이야 한두 끝도 없구나. 뭐 다른 편 같은 경우는 연비 좋다 같은 대사가 자연스럽게 베네핏을 노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특히 이건 모델들이 잘 살렸다는 생각도 네.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 메인 카피가 없지만 이 광고의 모든 나레이션이 네. 메인 카피를 형성하는 듯한? 아. 네, 메인 카피가 없는데 형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광고 시리즈들을 다 보면 하나씩 그 스펙을 소구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한 저는 드립씩. 네. 오마이갓. 위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네. 소비자들의 눈과 귀에 아주 구체적인 한 스펙만 때려박는? 비트를 때려박는다고. 비트. 드롭 더 비트. 아무튼 한 스펙만 때려박아서 정말 소비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광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광고가 다만 자칫하면 유치하고 진부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스펙을 그지것대로 말했으니까 맞아요. 스토리에서. 근데 진짜 진경 배우 역시 진경 배우 배우들이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광고주인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모닝에 이런 면도 저런 면도 다 광고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내 새끼인데. 그쵸. 근데 확실히 광고를 할 때는 여러 개의 토끼를 다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네. 딱 한 가지 스펙만 골라서 그거를 집중해서 때려박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SMP라고 하죠. 이거 뭐 그거 아세요? 플레임 아세요? 이거 싱글 마인디드 프로포지션의 오. 준말이죠. 이거 광고 카피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확실히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말한 대로 진부해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맞아요. 저희 이제 카피 얘기해봤으니까 비교 광고 얘기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우리 이번 비교 광고는 뭐였죠? 이번 비교 광고 같은 경우는 네. 같은 모닝의 광고를 올뉴모닝의 광고를 비교하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새로운 비교 광고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쉐보레의 스파크 광고입니다. 네. 이거는 저 제재가 긴 말 필요 없이 연기로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 아까부터 자꾸 연기에 욕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 약간 자신감 생겼어. 이게 이제 광고에서 고화성 씨랑 네네네. 고화성 씨의 엄마랑 네.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아, 네. 그때 이제 엄마가 문자로 뚝뚝뚝 보냅니다. 네네. 그래서 문자가 오니까 네. 고화성 씨가 문자를 읽어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해 첫 선물이 너라서 고마워 라고 로봇톤으로 스파크가 읽어줍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고화성 씨가 나도 하고 끝나죠. 나도 엄마. 사랑해. 뭐야 이게. 그래서 이런 광고를 모닝 광고랑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돌콩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스파크 광고. 저는요. 네네. 스파크 광고 모녀의 사랑이 짙게 풍겼다 라고 일단 말을 해두고요. 네네. 모닝은 유쾌하고 산뜻한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뭔가 따뜻하고 지긋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톤 자체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비비드한 톤과 굉장히 모노톤 같은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종류의 경차인데 상반된 분위기를 가진 광고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뭘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 읽어준다는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서 맞아요. 왜 이렇게 광고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마도 이 광고가요, 스파크 광고가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라는 연말 겨냥 광고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라기보다는 이미지 광고? 뭐 여기에 가깝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의 유니크함을 집중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마지막에는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크 자체가 어떤 행복감, 따뜻함 이런 거를 가져가려고 네. 했다는 뜻인가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광고였구나. 그냥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해석이 안 되는? 네. You're right. 저 제재는 이번 스파크 광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네. 저 역시 스파크 광고 대비 모닝 광고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모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고화성 씨를 그닥 안 좋아해요. 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신문경 씨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라고요? 네, 좋아하는 배우는 잘 아닌데 네. 그래서 모델 탓이라고는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두 광고의 관전 포인트는 새로 장착한 최첨단 기술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이 이제 훨씬 자연스러운 내러티브 속에서 S&P 말하고 싶은 특성을 말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반면에 스파크는 너무 억지스럽게 특성이 등장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심지어 쉐보레 측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S&P라고 꼽았을 것 같은 게 이제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일 네. 텐데 네. 근데 이게 오글거리는 건 둘째치고 안 사고 싶었어요. 저런 차를 별로 안 사고 싶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저런 차? 그러니까 그런 S&P가 저한테는 전혀 베네핏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S&P를 뽑아서 강조했는데 안 사고 싶은 특성이야. 그쵸. 그게 뭐야? 근데 그게 또 약간 뭔가 어색하긴 했던 게 그 네. 문자를 읽어준다는 게 네. 되게 이게 따뜻한 이미지로 말해주고 싶은 광고였잖아요. 근데 사실 문자를 읽어주는 건 편의성을 위한 건데 네. 막 가족적인 사랑 이런 거를 의도하는 게 맞다. 아니 그게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맞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커리어 우먼? 뭐 이러면 뭐 일정이 뭐야? 뭐 그런 문자 읽어줘? 뭐 이러면 그거 김원중 씨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그게 트랙스. 그게 트랙스예요? 아무튼 그 패션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거에서는 소거가 오히려 됐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서는 그 이미지랑은 너무 어색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그렇구나.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이제 도공 씨가 얘기했다시피 뭐 연말이라서 따뜻한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었다라는 거면 차라리 그냥 모녀가 여행을 가는데 뭐 그냥 엄마가 그쵸. 뭐 아성아 같이 여행 가줘서 고마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색하지도 않고 따뜻하기만 한 광고는 이제 어쨌거나 됐을 텐데 그쵸. 근데 둘 다 못 잡은 느낌? 맞아요. 둘 다 못 잡아. 확실히 도공 씨가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적인 면을 차라리 생각을 했다면 이제 경차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인 차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을 해서 했다면 혹시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시나리오를 바꾼다면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분위기 엄마가 뭐 아성아 고마워 뭐 우리 여행 가서 너무 좋다 이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아성 씨가 비즈니스적인 것도 같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쉐보레 스파크가 도와주는 거지. 그 문자를 읽어줌으로써.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 것 끼워 같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가 했던 이번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너무 쉐보레를 너무 까나요? 저거 근데 조금 더 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카피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메인 카피는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해피 쉐비 뉴 이어 같은 카피예요. 이제 메리 쉐비, 해피 쉐비 같은 나름의 라임은 인정을 하지만 올뉴 모닝 런칭 광고에서는 해피 뉴 모닝 같은 카피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쉐보레랑 모닝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연계성이 훨씬 떨어지는 느낌? 쉐보레가? 그래서 왜냐면 그게 이제 시즌 광고였잖아요. 시즌 광고면 어느 광고나 메리 크리스마스나 해피 뉴 이어 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까지 굳이? 심지어 전혀 연계성 없이 그쵸, 연계성이 붙이지 못한 만도 못한 느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뭐
크게 등장하거나 크게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주가 되는 그렇죠. 건 이제 새해 첫 선물이 너라서 고마워. 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 저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일단 우리가 둘이 의견이 비슷하잖아요. 스파크 광고가 좀 별로다라는 의견이 동일해서 제가 또 찾은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네네. 어디 기사였는지는 제가 그거를 안 썼네요. 아무튼 찾은 기사에 뭐가 있었냐면요. 네, 올뉴모닝은 기아차가 2011년 이후 6년 만에 출시한 완전 변경 모델이다. 네. 한국 GM은 올뉴모닝 시차 효과에 맞서 스파크 구매 시 노트북을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섰다. 뭐 이러면서 되게 경쟁이 치열한데 그 원래는 모닝이 그거였대요. 경차의 1위였는데 네. 스파크가 지난해 8년간 네. 모닝의 1위 자리를 찼다고 하더라고요. 스파크가 계속 1위였던 거예요? 8년 네, 동안? 8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에는 꽤나 큰 차이로 이겼대요. 네. 그러니까 모닝이 되게 자존심도 상해 있고 1위를 빨리 탈환하고 싶기도 했던 거죠. 네네. 스파크가 좀 안일했던 게 아닌가. 아, 1위였으니까. 네.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좀 더 지키려는 노력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미지 광고로만 간 게 아닌가. 모닝의 네. 반격을 항상 아.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미지 광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네. 가능한 건데. 근데 우리가 보기엔 비등비등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나는 모닝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더 어떤 포지션이 크다고 할까요? 머릿속에서. 그쵸.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 네. 그래서 광고를 보면서 매출을 좀 더 지켜보고 싶다. 이번 마케팅과 광고로 다시 모닝이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되고 되게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서 매출을 다음에 또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면 일단 저희가 동심이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희 라스트 코너. 빠밤. 당신은 동심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일단 돌콩 씨는 동심 되셨나요? 어쨌나요? 전 이번 광고 저번에 저 동심 안 됐다고 동심 됐다고 했거든. 그쵸? 돌콩 씨는 되고 제가 안 됐죠? 맞아요. 제재 씨가 안 됐구나. 전 이번에도 동심 된 것 같아요. 팔랑기 아니야? 팔랑기? 아닌데. 동심이 됐군요. 네, 저는 동심이 됐는데 그냥 광고 자체가 되게 그런 유니크함이 잘 소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네핏 같은 게? 네, 그래서 경찰을 살려고 했으면 진짜 이거를 당장 샀을 것 같아요. 완전히 동심이 되셨군요. 네. 그럼 저 얘기해볼까요? 제재씨.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동심이 됐어요. 아. 저는 지난번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동심이 됐어요. 둘 다 동심이 됐네요, 이번에.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계속 얘기했다시피 워낙 고관여 제품이라 광고만 가지고 사겠다 안 사겠다 말하는 것도 웃기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경차를 사려고 고민 중에 있었다면 네. 저는 올뉴모닝을 샀을 것 같아요. 이제 비싸네요. 이제 뭐 경차인데 넓구나 라는 게 경차인데 안전하구나 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필이 됐다는 거죠. 이제 심지어 제가 이제 경차를 살 마음이 지금 없는 사람이잖아요. 차를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올뉴모닝은 넓은 차, 네. 넓은 경차 그리고 안전한 경차로 인식이 지금 이미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광고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네. 제가 이 조사를 같이 하면서 네. 유튜브에서 또 이 신형 올뉴모닝이랑 네. 스파크 새로 나온 스파크도 네. 그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을 봤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는 걸 봤는데 네네. 사실 트렁크가 그렇게 막 차이 날 정도로 크진 않대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그거는 차이가 있대요. 이제 올뉴모닝에서는 트렁크가 이렇게 있으면 단을 하나 더 끼워서 1단, 2단 이렇게 쓸 수 있는. 진짜? 네, 2층으로, 네네네. 복층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획기적인 신박한 아이디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복층을 강조하진 않았잖아요. 복층을 강조하진 않았죠. 근데 단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그 트렁크를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넓긴 한데 그렇게 막 차이 나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그래서 약간 가장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넓은 차로 각인이 됐다는 거는 그쵸. 광고를 잘 만드는. 네, 만들었다라고는 하죠. 근데 이게 고관여인만큼 만약에 제가 이것까지 봤으면 그거에 그렇게 매력을 느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맞아요. 광고 자체로 우리는 평가하는 거니까 맞아. 동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 하나 수정할 게 있어요. 정정할 게 있는데 네. 아까 8년간 스파크가 1위를 한 게 아니라 네. 올뉴모닝이 8년간 1위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스파크랑 되게 많이 차이 나서 스파크가 1위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작년에? 네, 작년에. 아. 그러니까 1위를 했는데 스파크가 이거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안 했- 되는데 안 한 거죠. 1년 만에? 네, 바보더라. 바보들이죠. 근데 모닝도 안 이랬었던 거예요. 왜냐면 6년 동안 신차를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어차피 완전 1위니까. 그래서 이번에 모닝이 우리가 안 이랬구나를 느껴서 올뉴 모닝이라고 완전 바뀐 그거를 냈고 그렇구나. 스파크는 또 모닝이 그 전적을 따라서 안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구나라고 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역시 이상하다 했어. 왜냐면 모닝이 더 네네. 포지션이 크잖아요. 맞아요. 1위 브랜드 하면 이제 모닝? 그나마 차라리 마티즈면 모를까? 그쵸. 스파크는 저한테 아직은 그 포지션이 크진 않은데 네.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마티즈, 네 맞아요. 마티즈는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파크 GM 쉐보레가 가져가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비등비등해졌다가 작년에 딱 그것도 큰 차이로 꽤 큰 차이로 그랬다고. 저희 녹음이 끝나기 전에 정정을 해서 다행이에요. 네, 진짜 저 하면서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애들이니까. 애들이니까 봐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각도 녹음이 끝났고요. 네. 다음 광고를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뭐 대략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둔 건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광고로 재밌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조사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다음 주에도 주에도 동심합시다.